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공식 성명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 끝없는 마녀 사냥을 좀 멈춰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뮬러 특검의 성명 발표한 후로 뭔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 양측의 대립이 더 첨예해지고 있어요. 양측 그 민주당과 언론들, 그 트럼프 대통령 쪽 대립인데, 언론들은 뭐 CNN, MSNBC, 뉴욕 타임즈 등 반트럼프 언론사들이 오늘도 뮬러 공식 성명 발표 관련된 소식들을 브레이킹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오전 이후에 미국 언론들의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비롯해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일부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임피치먼트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제로드 네들러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임피치먼트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아직 동의하지 그런, 않고 있죠.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 또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의 목소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는데, 자신은 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임피치먼트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 서로가, 그러니까 이건 대화도 아니고 서로가 자기 그냥 주장을 펴고 있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도 사실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전해 드려야 되나라고 사실 고민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뭐 이 소식이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또 그러니까요. 뜨거우니 말이죠. 핫 이슈니까. 또 네. 어차피 또 안 전해 드릴 수도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어떤 공세를 퍼붓든지 간에 네.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이제 뭐 트윗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네. 피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트윗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How do you impeach a Republican president for a crime that was committed by the Democrats? Witch hun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지른 범죄로 어떻게 공화당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 말이 되냐? 만회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민주당이 저질러 놓고 어거지로 나한테 지금 덮어씌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말 가장 거대한 대통령 괴롭히기다. 더럽고 불결하고 역겨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disgusting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다크했던 어두운 기간 2년 동안에 4천만 달러의 비용을 사용했고, 정말 무제한, unlimited, 무제한적으로 사람들과 자료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렇게 해서 뮬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분명히 기소했을 것이고, 근데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소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는데 나오지 않았으면 결국 잘못한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 그것이 날조된 마녀 사냥이 시작될 때 들었던 유일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러시아라는 말은 쏙 들어갔다. disappear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러시아와 공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말은 쏙 들어갔고, 이 가짜 언론들은 또 가짜 언론들과 민주당은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싸워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지금 가짜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네. 열을 냈는데요. 재미난 게 약 25분 전에 트윗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또 공격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로버트 뮬러 came to the Oval Office along with other potential candidates seeking to be named director of FBI. He had already been in that position for 12 years. I told him no. The next day he was named special counsel. A total conflict of interest. Nice.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새로운 FBI 국장을 임명해야 될 때 로버트 뮬러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백악관 직무실 오벌 오피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BI 국장으로 지명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미 로버트 뮬러는 12년 동안이나 FBI 국장을 했던 인물이어서 너무 충분히 했는데 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노라고 분명히
로버트 뮬러에게 얘기해줬고 바로 다음 날 로버트 뮬러가 특검에 임명이 되고 자기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직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이라고 그러죠.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자신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로버트 뮬러는 완전히 이해상충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주 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사실 민주당의 임피치먼트 주장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로버트 뮬러가 예전에 날 찾아와서 FBI 국장을 시켜달라고 그랬었다라는 말도 잘 하지 않아야 되는 안 해야 건데.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네. 이제 로버트 뮬러가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로버트 뮬러가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 그거 아니다. 로버트 뮬러 알고 보면은 허접한 인물이라는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제 성명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잘했다고 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입니다. 뭐 예전에도 뭐 대선 주자들 몇 명이 탄핵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요 대선 주자들도 탄핵 주장에 또 이렇게 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기세를 예전에는 올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탄핵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좀 마지못해서 원론적으로 탄핵 얘기를 좀 거론했다. 전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원해서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기보다도 그래도 명색이 대선 주자로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뭐 CNN이나 이런 데랑 인터뷰할 때 CNN은 탄핵을 원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거기 원하는 소리를 들려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굉장히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발표 이후에 코리 부커 그 뉴저지 상원의원이죠. 대선 후보가 어제 뮬러의 발표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Everything clear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임피치먼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곳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이죠. 카멜라 해리스 역시 그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의회는 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제 임피치먼트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가 임피치먼트 절차에 들어간다면 자기는 그 결정을 서포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지금 임피치먼트를 강력히 주장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재미난 게 왜 그럼 이렇게 민주당이 임피치먼트를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을까? 지금 보면 뭐 언론들은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럼 주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역시 지금의 어떤 구도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내년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할 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그 임피치먼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확실하게 좀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임피치먼트를 하게 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 대선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또는 공화당의 어떤 누군가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게 되는데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이 특히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강하게 임피치먼트를 좀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예, 공화당에서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탄핵은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날선 공방을 펼치면서 네.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거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서로가 공격을 할 정도면 서로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정치 공세 서로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득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결국 그 뭐라 그럴까 불이익은 다 국민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 우려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피치먼트를 설사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화당 쪽에서도 이 임피치먼트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일부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공화당의 상당수가
이 임피치먼을 따라줘야 이게 통과가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임피치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설사 최종적으로 임피치먼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이제 공화당이 임피치먼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애당초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안 물러나고 있고 공화당도 여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임피치먼을 시도하게 되면 설사 그것이 성공을 못하더라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피치먼이 안 되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대선 캠페인을 할 거예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글쎄 이게 어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좀 모호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했다. obstruction.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은 무산됐지만 그 당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 한국이지만 지금 이 미국 상황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국 헌법재판소가 기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일부 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법 위반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위반했다는 게 하지만 탄핵 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 내리지 않잖아요. 사형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비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너무 큰 거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에 부여한 정당성을 다시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응하는 중대한 요소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정말 이 대통령을 그 직에 더 이상 둘 수 없고 끌어내려야 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했어야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몇억 명이 되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끌어내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obstruction이 있다. 설사 법적으로 따졌을 때 기계적으로 따졌을 때 법적으로 obstruction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대통령을 현직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한 정도의 그런 obstruction이냐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 러시아 스캔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기는 잘못한 적도 없고 러시아와 내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었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나타냈고 근데 그런 것들을 obstruction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어제 로버트 뮬러가 발표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적어도 수사를 하면서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수사를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그런 그 외부의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2년 동안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하고 싶은 만큼 수사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을 obstruction이라고 주장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그 한국 정치 세력이 끌어내리려고 했듯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지금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되는 상황이죠. 이 결국 민주당이나 또 주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불행히도 대통령 선거가 차라리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사실 인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선이 이제 내년 11월이란 말이죠.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참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뭔가 논의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정책을 실행해 나간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 도대체 이 미국 정치가 어디로 가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게 오늘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